지금 강의해 주실 분은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 계신 차윤석 교수님이신데 단상으로 모셔서 강의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저는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차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처음에 이런 강의를 의뢰받고 어떤 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렇게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여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오게 됐어요. 또 막상 와서 이제 앞서 우리 유신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또 잠깐 또 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에 대한 어떤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저한테 주어진 게. 근데 이제 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러분은 송곡고등학교에서도 체육으로 진로를 좀 선택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또 불현듯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것들이 많이 떠오른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갑자기 저도 옛 생각이 나네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교복을 입고 이런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이런 체육 선생님이라든지 체육 쪽으로 뭔가 보다 더 많은 어떤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배워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선택과 함께 막 운동을 했던 예전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꽤 오래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제가 정한 체육 분야 연구원 저의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예의를 굉장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현재 저는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저는 좀 자유롭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말만 하지 말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좀 이야기도 하고 웃으면서 편하게 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많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간략하게 제 소개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들은 어떠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저와 한번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로 특강이잖아요. 그렇죠? 진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진로를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노력이라든지 또는 주어지는 기회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질문, 여러분에게서 궁금한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 있었잖아요. 질문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잘 하지 않고 또 지금 저희가 코로나는 상황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식의 방법을 가져보자 하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있는 각각의 하나하나들을 이야기하면서 체육이란 분야에 이러한 것들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번 했어요. 다시 한번 소개하면 저는 차윤석 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면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분은 학사를 졸업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학력은 학사가 되고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체육 쪽에 좀 더 어떤 세부적인 어떤 학문 분야를 선택해서 거기서 석사를 하고 조금 더 심화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박사라는 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라는 학위는 흔히 얘기해서 특정한 분야에 체육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그 분야에서도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학력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그래서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라는 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학교체육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맡은 분야는 학생 선수들, 흔히 얘기하는 운동 선수들의 진로에 대해서 저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에 대해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아까 보니까 플로어볼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플로어볼은 뉴스포츠라는 종목이죠. 그 뉴스포츠라는 종목 안에 축구볼이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예, 그 협회에서 저는 전무이사로 하고 있고 저희 나라 국가대표팀 코치들 같이 또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체육이라는 걸 진로를 선택했을 때 대부분 체육 선생님이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직업만이 체육을 전공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이외에 매우 많은 직업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 문화사회 막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분야를 배워야 되잖아요. 체육이란 학문도 스포츠란 학문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일반적인 과목들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 존재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체육이란 학문은 종합학문이에요. 단순히 몸만 움직이고 하는 과목이 아니라 그 안에 심리적인 거, 운동을 했을 때 사람과 부딪히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거 또는 어떤 그 긴장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내 마인드를 바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심리적인 부분 또는 체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인식 같은 그쵸? 사회 전반에서의 흐르는 체육에 대한 어떤 시선, 관심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제가 전공했던 사회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학이라는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론 선생님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왜 우리는 항상 선생님들에게 명령만 받아야 할까? 오히려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제안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건 왜 안 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과목에서 배우는 사회문화 있죠? 그 부분은 체육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저는 세부적으로 최근에는 데이터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죠. 데이터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실기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측정하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측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 개인의 기록이지만 그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체 중에 이런 종목들, 시덥, 잇몸일으키라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은 봤더니 넓이뛰기에서 어느 정도의 기록 향상을 보이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이 데이터라는 것을 분석해서 도출해내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훈련 방법 또는 연습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분야가 데이터 분석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분야를 요즘에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더 갖게 된다면 나중에 체육대학을 진학하고 그 분야에서도 또 뭐 스포츠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프로 배구팀 또는 프로 스포츠팀에 가서 전력 분석관이라고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과 함께 매칭이 돼서 각각 선수들의 기록을 분석해서 이 부분에 이 전술에는 이 선수를 넣어주면 이 타이밍에 이 선수를 넣어주면 잘 된다라는 걸 그냥 기존에는 과거에는 어떤 지도자의 감 어떤 그런 것으로 했다라면 이제는 그게 아닌 이런 데이터를 분석, 수치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해주는 거죠. 최근에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야구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스토브리그라고 그쵸? 거기서도 나왔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체육만 선택을 얘기를 하면 보통 몸으로만 움직이는 어떠한 부분에서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체육은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에요. 몸만 신체의 움직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체육에 대한 역사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했던 사회학이라는 부분도 있고, 심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각각 움직이는 동작, 이 모션을 찍은 다음에 그 각도를 가지고 이 사람의 체형이 이렇다 저렇다, 또는 이 사람은 뭔가 부상을 당할 위험이 많다라는 어떤 역학, 공학적인 부분도 최근에는 매우 각광을 받고 새롭게 뜨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는 흔히 얘기하는 마케터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프로스포츠를 어떤 그런 스포츠 관람객들에게 잘 홍보를 하고 체육이란 분야를 잘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학교에서 누군가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길도 굉장히 좋고 훌륭한 분야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그걸 거쳐서 저는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꽤 한 시간이 오래 흘렀죠. 저는 학번으로 따지면 99학번이니까 약 한 20년 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학부를 잘 마치고 또 동대학원 중앙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그 마쳐서 또 박사 학위까지 마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실기 과목으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는 뉴스포츠를 담당을 맡아서 대학생들에게 체육 선생님을 희망하는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학생들에게 뉴스포츠 지도법을 지도를 하고, 또는 이론 분야로는 스포츠 사회학과 데이터, 통계라는 부분을 담당해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 저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 학창 시절에는 농구가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였어요. 드라마도 막 나오고, 그래서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만 하러 다니고 사실 크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 한 고2 때까지도 저는 많이 그냥 운동만 하고 그냥 운동하는 것만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상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될 쯤 여러분들도 누수히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대학을 나와야 뭔가 어떤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사회적 압박이라고 그러죠. 압력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누가 막 강제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자연스러운 문화에 그렇지, 대학이라는 걸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 전까지 그렇게 학업에 취미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 최선의 선택, 그렇지만 또 운동을 좋아했고 나름 다른 학생들보다 운동 능력이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실은 체육이란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체육학과를 갈 때 나는 체육 교사가 될 거야, 체육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운동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냥 이런 쪽, 막상 대학을 가서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체육학과니까 체육을 그쪽을 가야지 라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학을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무슨 체육 중점 학교도 없었고 체육 전문 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있던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은 그런 예체능이라고 그러죠. 저희를 불러서 그런 학생들을 그렇게 그닥 잘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저 때는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운동하는 학원이 있어서 운동하는 학원에 가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 그 기간 동안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입시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랜 기간 준비한 학생들에 비해 부족함이 있어서 잘 안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도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 3개의 학과를 지원해서 아쉽게도 고려대학교는 잘 안 됐고 나머지 중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가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중앙대를 선택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중간 점프를 하자면 아무튼 그런 과정,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체육 전공을 하고 그렇죠? 지금은 제일 높은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제일 높은 학위인 박사학위까지를 받고 보니 단순히 체육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지만 공부와 멀리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앞서 유신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체육이라는 학문은 매력적인 학문이다 보니 다른 학문들에서 보기에는 조금은 뭔가 경계하는 듯한, 좋게 얘기하자면 경계하는 듯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체육하면 뭔가 그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 또는 뭐 그래야 한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운동과 함께 공부하는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갖고 학업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체육으로 대학을 간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동안은 저도 여러분의 이제 선배죠. 저 체육을 전공한 선배로서 저희도 사실 길이 넓었다고라고는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에 사회가 변하면서 체육을 접목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만 아니라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도 생길 수 있고 변호사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쪽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직업들 있죠. 그런 직업들이 다 체육 분야하고 요즘에 접목이 되고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죠. 게임. 근데 가만 보면 게임 안에도 스포츠 게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스포츠 게임을 그동안은 누가 만들었냐? 공학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닐 수 있어요. 체육을 전공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어떤 실질적인 정말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체육 전공자가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근데 그동안은 왜 못하고 많이 안 나왔느냐? 그 이유는 맞아요. 저희 체육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시야가 좀 좁고 도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실기의 이런 능력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뒷받침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체육을 전공했으니까 운동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의 가장 기본 목표가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공부하는 일반 학생을 만들기. 두 번째는 운동하는 일반 학생을 만들기. 두 번째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만들기라는 큰 2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각각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일반 학생들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흔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어떤 연구를 하냐? 학교 스포츠 클럽을 과연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 또는 학교 생활하는 교우 관계가 좋아질까? 그렇다면 학교 스포츠 클럽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지? 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밝혀내서 나라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학교 스포츠 클럽을 했더니 학생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더니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흔히 얘기하는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문화가 사라지고 오히려 학생들이 건전하게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학업 성적도 전반적으로 모두 다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정책으로서 스포츠 클럽을 더 활성화하고 흔히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체육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게 바로 저희 연구소에서 크게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학생 선수들에 대한 연구는, 학생 선수들도 그동안은 공부는 조금 뒷전에 두고 운동만 막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학생들도 보아하니 우리나라의 이 운동선수의 길은 매우 좁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선수가,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운동선수라면 이 중에 프로 선수가 되는 사람들은 단 3명,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좁은 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 중에 3-4명만 전문 선수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선수를 다 운동을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그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맞는, 운동 선수들에게 맞는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들 스스로 진로, 자기가 운동을 그만두거나 부상에 의해서 그만두거나 했을 때 자기의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거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그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제가 특히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학생 선수들이 스스로 내가 전공한 그런 종목, 만약에 내가 농구 선수를 했다면 내가 농구 선수로서 갖고 배워왔던 그 기량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분야에서도 내가 그걸 연결시켜서 진로를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했던 건 그 선수들에게 체육 진로 흥미 검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체육 진로에 대한 흥미를 조사를 해서 크게 6가지 분야, 뭐 관계형, 뭐 창조형, 뭐 탐구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당신은 관계형이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직업을 맡거나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진로를 살리면 잘 찾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어드바이스, 상담이라든지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들어와서 1학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대학을 간 선배가 와서 넓이뛰기 시범을 보여주고 막 이럴 때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에게 뭐 강조하거나 이야기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체육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잡으려고 할 시기쯤이 되면 지금보다 더 체육이란 분야에서도 학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AI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최근에 체육 쪽에서도 가장 많이 지금 요구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융합 부분이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체육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동만 잘하면 됐어. 내가 운동을 잘해서 누구를 내가 시범을 잘 보여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됐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정말 운동 잘하는 그 프로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찍은 다음에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벌처 시스템처럼 이런 게 동작, 그 사람이 나와서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해서 그 앞에서 보여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체육을 선택하고 그쪽을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라면 뭘 해야 돼요? 그러한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걸 더 정교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일정 양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체육은 종합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종합학문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체육학 분야에서 운동 생리학 분야에서 다루게 돼요. 그렇죠? 신체 변화. 내가 막 했을 때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근력이 좋아지고 점프력이 좋아지고 이러한 부분은 운동 생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다루게 돼요. 하지만 그때
내가 긴장을 했을 때 원래 내가 넓이뛰기를 3m씩 뛸 수 있는데 갑자기 시험장 갔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심리적으로 내가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거. 근데 또는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막 서로 막 파이팅 해주고 막 으쌰으쌰 해주죠.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나랑 친한 친구랑 같이 시험장을 가서 같이 시험을 보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또는 우리 부모님, 또는 내 여자친구, 친한 친구가 나를 굉장히 많이 격려해주고, 그래 너는 체육을 참 잘하는 아이야, 너는 이쪽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믿어주고, 이런 부분들, 그러한 문화적인 부분들, 또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체육을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공부하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만들어졌을 때 결국은 체육이라는 분야가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확장되고 커지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이라는 학문이 단순히 운동만 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종합학문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배우는 사회, 정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체육은 체육 이꼴 운동이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은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체육 진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더 여러분께 와닿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중앙대학교는 실기를 보지 않아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저 때는 실기가 30% 비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면 어느 정도 운동으로서 흔히 얘기하는 커버한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고, 앞으로 체육과도 점점점 이렇게 실기를 안 볼 수 있는 확률도 많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체육 학문에서 굉장히 많이 앞서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란 나라에 실기를 보지 않아요. 체육과에서. 실기를 보지 않지만 그 학생들은 나와서 정말 전문적으로 체육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희 나라의 체육 분야도 앞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진다. 대학이 달라진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주변에 함께 무언가를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친구를 주변에 많이 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특강을 해서 와서 하면 여러분께 하는 이야기는 아마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주어질 거예요. 그 이유는 바꿔 이야기하면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 느끼는 건 학생들의 인식 수준,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다르게 여러분들이 어떤 학위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발언하거나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꼭 하는 얘기 매번 왜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흘려듣지 말고 한 번 정도만 생각해보죠.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럼 저 선생님은 과연 나랑 똑같았을 때 저 선생님도 저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하면서 함께 해나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뭐 제 이야기한 부분 중에 뭐 궁금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저 운동 되게 잘했어요. 예전에 대학 갈 때.
제 넓이뛰기 기록은 3m 5였습니다. 네, 높이뛰기도 제 키가 173인데 제 기록이 170이었고 턱걸이도 뭐 35개씩 했고 당연히 잇몸 일으키기도 만점이었고 저는 중앙대에 들어갈 때 다 만점을 받고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그 종목들을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대학 들어가서 그런 종목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종목들은 어떤 거죠? 기초 실기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능력치가 한번 좋아졌던 근력이 계속 좋아지지 않아요. 그만두면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낮아져요. 지금 저 턱걸이 하나도 못해요. 턱걸이 하나도 못해요. 잇몸 일으키기 글쎄요 1분에 한 30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이 때는 그쵸 그런 것들이 더 관심 있고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땐 그것도 그렇지만 그쵸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학업이라는 그런 지식들을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게 먼 미래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 한 번 반복하고 싶어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뭐 어떤 체육 선생님이 되겠다 나는 체육 쪽에서 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학창 시절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대학을 가서 저는 이제 체육교육과를 가게 되면 4학년 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교생 실습이라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학교 현장에 와서 선생님처럼 활동하고 선생님들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를 해요. 제가 4학년 때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받아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나는 학교 선생님은 좀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체육교육과를 들어가면 체육교육과의 대부분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 과정들은 체육 선생님이 되는 그러한 과목들을 배워요. 특히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따로 이수를 해야 되지만이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학생들에게 뭐를 지도할 때 수업 지도하는 할 때 어떤 내용들을 반드시 담아서 해야 된다.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배우는 게 교육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배우고 막상 4학년 때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딱 봤는데 나하고는 좀 이 분야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한번 생각을 했죠. 나는 그럼 왜 체육교육과에 온 거지? 체육 선생님이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난 체육교육과에 온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그러면 그동안 배운 과정이 이런 것도 있고 하니 그러면 나는 선생님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되보자 라는 생각에서 대학교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교수님이 되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해서 계속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체육 딱 하면 체육 대학만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체육 중에서도 이런 게 좋더라. 봤더니 체육 기자 또는 요즘에는 많이 알려질 수 있지만 제 이름이 차윤석인데 네이버에 차윤석을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국가대표 장비 담당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름이 차윤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기사가 많이 나와요. 제 기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노력할게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분도 체육 분야에 전공한 직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는 선수 트레이너도 체육 전공자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체육 분야의 특정 분야의 어떤 것들을 찾아보고 지금부터 많이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서 그 중에 난 좀 이런 게 굉장히 예전부터 몰랐는데 관심이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찾은 다음에
그러면 그런 선수가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찾아본 다음에 그거에 잘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무조건 성적에만 맞춰서 나는 이 대학을 가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직업,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되기 위해서 잘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데이터가 나와요. 어떤 데이터가? 볼 점유율, 누가 얼마만큼 뛰었고 누가 뭘 해갖고 그런 거 다 본 적 있죠? 본 적 있죠? 그것은 명지대학교의 그 전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관심 있는 걸 찾아본 다음에 난 이런 것도 관심이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라는 게 생기면 그런 거를 특화되어 있거나 잘하는 대학들을 찾아서 그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봤더니 이 대학은 실기 비중을 어느 정도 하고 또는 학업성 쪽 그 중에서도 어떤 과목들을 졸업을 하는구나. 또는 그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자격들이 필요한데 그 자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 분야가 필요하구나. 최근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통역사라고 그러죠. 그것도 체육 전공자가 하면 더 좋잖아요. 왜? 운동에 대한 걸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때 어떤 체육 전공에서 심리적인 부분이나 생리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어떤 조언도 해주고 그 분위기를 잘 이해해서 현장감을 살려서 잘 전달해주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말만, 언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말만 듣고 얘기해주는 거와 정말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라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잘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고 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확률 높게 합격하거나 여러분들이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실기만 잘해서 대학을 갈 수 있거나 또는 내가 앞으로 체육 분야에서 뭘 할 수 있거나 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정해서 하나 단계를 맞춰서 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어요? 다 성공하고 싶죠. 다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차이는 바로 전략을 잘 세우고 얼마만큼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하고 인내하고 통제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다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다 놀고 싶어하고 운동하고 싶어하고 뛰어놀고 싶어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조금은 덜 놀고 공부를 더 하고, 그렇죠? 참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위해서 하는 거죠. 금방이에요, 여러분. 금방. 벌써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벌써 6월이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방학 지나고 뭐하고 그러면 2학기 되고 가을이고 또 잠깐 뭐 하다 보면 찬바람 불면 이제 여러분 곧 선생님 들을 거예요. 이제 니네 2학년이다. 2학년이다 라는 얘기 듣는 순간 곧 니네 이제 대학 가야 돼 얘기 나와요. 금방이에요, 정말. 저 때는 이렇게 무슨 체육 중점이니 이런 게 없어서 이런 문화가 잘 없어서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분야에 있는 직업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마디로 이건 여러분들에게 뭘 하는 거냐면 동기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저런 것도 나도 해보고 싶은데
나도 나중에 좀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돼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연구원이라는 것도 있구나. 대학교에서 학교 선생님, 체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체육 선생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대학교에도 그런 걸 하시는 선생님이 있네. 하는 것도 또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고. 그렇죠? 그게 되느냐 못 되느냐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놀고 싶은 욕구 그러한 것들을 잘 조정해 가면서 학업과 그것을 잘 조율해서 맞춰 가느냐의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 자기 자신 스스로 얼마나만큼 내가 잘 준비하고 하느냐가 곧 여러분들의 뭐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오늘 저녁 또는 이번 주 또는 이번 학기 안에 한번 신중하게 깊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성북고 체육 과정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간 선배들이 아마 자주자주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번씩 꼭 질문해 보세요. 선배님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게 되고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 과정 중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체육 진로라고 하는, 그렇죠? 체육 진로라고 하는 나중에 체육 직업, 체육 분야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힘내는 의미로 다 같이 대답 한번 할까요? 알겠죠? 좀 더 크게 볼까요? 알겠죠? 그래요. 저는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 또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얘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또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보통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없는 건 두 가지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잘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관심이 없던가. 저는 제가 잘한 거라고 믿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제 메일 주소가 있어요. 메일 주소고 요거는 제 인스타그램 주소인데 또는 제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제가 살아가는 과정도 알 수 있고 하다 보니 이런 걸 통해서 해도 되고 궁금한 사항은 또 이쪽 잘 주소를 적어놨다가 또는 알아놨다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 또 제가 잘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용기를 내서 중앙대학교에 찾아와서 연락을 한다면 제가 또 친절하게 밥도 사주고 소개도 해주고 견학도 시켜줄 수 있으니 또 기른 용기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